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스타트업은 지방에서는 투자자가 없어 기업 활동이 더욱 힘든데요. 지역의 스타트업이 투자를 직접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 설명회를 갖는 자리가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노안 개선 등 시력 보호 의료기기를 만드는 한 기술 창업 기업입니다. 제품 출시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기술 개발과 함께 투자 유치가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벤처 캐피탈 같은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년 전부터 이제 서울권에서 일부 VC분들이 내려오시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서울에 비해서 인프라가 많이 열악한 상황은 맞습니다. 이렇게 투자자 발굴이 어려운 지방에서 수도권의 투자자를 상대로 기술 창업 기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 중에서 10%의 고객에게 저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창업 기업 14곳이 52억 원을 유치하면서 가뭄 속 단비가 되어왔습니다. 이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성공한 기업인 가운데서 투자자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성공 벤처 기업인들이 후배 창업자를 위해서 VC를 설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시는 우리 성공 벤처 기업인들한테 그런 걸 제가 건의도 드리고. 지역의 창업 기업도 투자 유치에 어려움 없이 연구 개발과 제품 생산에 몰두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에서도 삶과 일의 균형을 추구하는 이른바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취미 생활과 자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직장인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워라밸을 추구하는 직장인들을 곽근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학창 시절 플로리스트가 꿈이었던 유혜리 씨. 평소 야근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꽃꽂이를 매주 2번씩 배우고 있습니다. 나만의 시간을 꽃으로 승화하고 그거를 이제 꽃에 대한 꿈을 갖게 되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육이 자주 뭉쳐 가끔 반차를 내고 병원을 다녔던 문효선 씨도 요가를 배운 뒤로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직업병 때문에 어깨가 너무 뭉쳐가지고 막 한의원 다니고 했는데 여가 생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어깨도 많이 풀리고 이제 활력소 찾고 좀 즐거운 것 같아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퇴근 후 시간을 자기 개발에 쓰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최근 남녀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8%가 현재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대구 지역 구군별 문화센터에서도 최근 저녁 시간 직장인 수강생 비율이 많게는 30%를 넘은 것도 있습니다. 과거 수강생 대부분이 전업주부나 학생이었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제2의 직업을 찾는 직업 강좌 문의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건강 강좌 문의도 많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찬반 논란이 여전히 뜨겁지만 워라밸 문화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경남의 이번 주 주요 소식과 행사 등을 미리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막을 올리고 경상남도와 도의회가 산하기관장 인사검증협약을 맺습니다. 미리 보는 한 주 소식 오종우 기자입니다. 2018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 막을 올립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창원 국제사격장에서 열리는 사격선수권대회에는 북한 선수단 20여 명 등 91개국 선수단 4,200여 명이 참가합니다. 개막식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 창원체육관에서 열리고 경기는 일요일 오전 8시 트랩 종목부터 시작됩니다. 창원시 관광홍보관이 오늘부터 세계 사격선수권대회가 끝날 때까지 창원 국제사격장 앞에서 운영됩니다. 컨테이너 4개 동을 2층으로 쌓아 만든 홍보관에서는 창원 대표 관광지와 K-팝 페스티벌 등 축제 홍보물을 나눠줍니다. 또 관광객의 이름을 한글로 써주는 캘리그라피와 한복 체험을 비롯해 벚꽃빵, 아귀포 등 창원 특산물도 전시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내일 경상남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협약을 맺습니다.
인사검증 대상은 경남개발공사와 발전연구원, 테크노파크, 로봇랜드, 문화예술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 6곳입니다. 경남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해당 기관장 후보의 도덕성과 능력, 자격 등을 검증하게 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야마구치현에 있는 NH방송국에서 보내온 뉴스입니다. 시모노세키시에서 기상 관측 이래 낮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는 소식 등을 이하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규칙을 배우는 퀴즈 대회가 시모노세키시에서 열렸습니다. 시모노세키 경찰은 올해 교통사고로 야마구치현에서 23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70%인 16명이 노인이어서 이 같은 퀴즈 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도로에서 이탈을 막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퀴즈에 참가자가 휴대전화 사용 않기라고 말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意外と自分が知らない。答えとるって言われたらほとんど答えられない。ね、これからもね、交通安全に気をつけたいと思います。 야마구치시에서 올여름 낮 최고 기온이 38.8도를 기록해 1966년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열사병 피해를 막기 위해 연일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커피점이나 과자점에는 오후 시간대에 손님이 넘치고 있습니다. 例年に比べてやっぱ多いですね。大体いつもで言えば1時から3時4時ぐらいの間がやっぱ暑い時間帯がですね多いですね。 낮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한 날 야마구치현 16개 기상 관측 지점 중 절반 이상에서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터키 유도연맹의 관계자들이 사전 캠프 장소를 찾기 위해 시모노세키시의 무도관을 방문했습니다. 시모노세키시는 터키 최대의 도시 이스탄불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으며 도쿄올림픽 터키 유도 국가대표팀 사전 캠프 후보지 물망에 올랐습니다. 터키 유도연맹은 조만간 사전 캠프 지역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롬입니다. 어제 갑작스런 많은 비에 놀란 분들 많으시죠? 비구름이 국지적으로 강하게 발달하면서 곳곳에서 호우특보가 해제됐다 내려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만 봐도 산청은 300mm가 넘었고요. 의령과 사천 등 그 밖에 많은 지역에서도 200mm 이상의 아주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경남 지역 곳곳으로 강하고 약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의 영향은 오늘 밤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 정도인데요. 곳곳으로 강한 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고 안개도 무척 짙겠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도 이번 주는 내내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곳곳에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세차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하실 때에는 우산을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1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고요. 해안 지역은 25도 안팎으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30도 안팎에 그치면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제법 선선한 날씨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모두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지만 당분간은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해안가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덕분에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24도 안팎을 유지하겠고요. 낮 기온도 31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남해군이 노량대교 개통기념 걷기대회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1,000명 모집합니다. 하동군이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사업 제안을 받습니다. 합천군의 대표 축제인 제34회 대야문화제가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동안 열립니다. 창녕군이 올해 56억 원을 들여 남지 고곡소하천 등 소하천 재해 예방 사업을 벌입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도로에서 차량 20여 대를 잇따라 부순 혐의로 47살 정모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어제 오후 3시쯤 창원시 산호동 어린교 교차로 왕복 8차로 차도에서 우산으로 신호를 기다리는 자동차 20여 대의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어제 경남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함안군 가야읍의 하천제방이 10m가량 무너져 가야 연꽃 테마파크 11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또 오전 6시쯤 산청군 신등면의 한 야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와 논 50제곱미터를 덮었습니다. 도심의 도로 침수도 잇따라 어제 오전 7시 40분쯤 창원시 제덕동에서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이는 등 침수 신고 12건이 접수됐습니다. 어제 새벽 6시 15분쯤 함안군 남해고속도로 7원 분기점에서 부산 방향으로 운전하던 45인승 관광버스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64살 권모 씨와 승객 등 4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부당 수취로 무리를 빚었던 경남은행이 릴레이 봉사활동에 나섭니다. 경남은행은 창원 무학산과 김해 해반천 등에서 오물과 쓰레기를 치우는 등 직원 2,500여 명이 1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은행은 또 다음 달에는 복지시설을 찾거나 공원 가꾸기 운동을 하는 등 테마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학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시스템이 올해 하반기 경남에서 도입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수업료와 급식비, 현장 체험 활동비 등 각종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자동 납부 서비스를 이번 2학기부터 초중고 221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BC, KB국민, NH농협, 신한 등 4개 회사로 내년 3월부터는 경남 전체 학교로 확대됩니다. 경남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5명 가운데 1명은 다른 지역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상반기 경남에서 아파트 매입자 가운데 경남 이외 지역 거주자의 비율이 18.6%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산과 가까운 지역의 아파트 매입자의 외지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양산은 38.8%, 김해 22.4%를 차지했고 창원시 진해구도 23.5%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경상남도는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위원회 참여 여성 비율이 40%로 의무화됨에 따라 여성인재 확보가 필요해지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공공기관 임원이나 교수, 박사 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를 다음 달 말까지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원격 측정 장비를 이용한 운행 차량 배출가스 점검에 나섭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14일까지는 창원 삼정교차로에서, 다음 달 17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는 김해 칠산 나들목에서 점검에 나섭니다. 원격 측정 장비는 적외선과 자외선을 이용해 멀리서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게 되며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개선 명령서를 통보하게 됩니다. 연출가 이윤택 씨 성추문 논란으로 존폐 위기에 몰렸던 밀양 연극촌이 연극 중심의 종합문화예술타운으로 새 출발합니다. 밀양시는 밀양 연극촌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다음 달 초에 발주하고 용역을 통해 밀양 연극촌 활성화와 연극축제, 시설 개선 발전 방안 등을 마련한 뒤 공연장과 연습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도 건립해 밀양 연극촌을 종합문화예술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가야국 시조 김수로왕 인도공주 허왕옥의 결혼을 재현한 허왕우 신행길 축제가 김해시와 주한 인도대사관 공동 주최로 오는 31일부터 김해시 해반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열리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행진 경연에는 일반부 7개, 청소년부 6개 등 총 13개 팀 14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